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조두순 집 앞에 사람들 모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두순에 대해서 화난 마음은 알겠는데 그 정도를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 가스 배관을 잠그려고 한다거나 뭐 경찰한테 막 시비 걸고 그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조두순 한 명 때문에 지금 안산이 그냥 난리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조두순은 시작에 불과해. 지금 제2, 제3의 조두순들이 막 나올 예정이거든. 김근식이라는 놈이 있거든.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어. 근데 피해자들이 9살부터 17살까지 모두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거야. 진짜 인간이 아닌 거지. 근데 15년 선고받았다는 거잖아. 이거 무기징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놈이 2000년에도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었거든. 근데 실형 살고 나와서 출소한 지 16일 만에 성폭행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내년 9월에 출소한대. 이 애들은 평생의 트라우마잖아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양떼우리에 늑대 풀어놓고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가능하겠냐고. 얘 늑대인데. 또 내년 3월에는 친자식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하기까지 한 쓰레기 같은 놈이 또 출소하거든. 이 인간은 2012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에 음란물을 틀어놓고 겨우 3살밖에 안 된 친딸한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어.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자,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어떻게 3살 애한테 이러냐 진짜.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그놈의 술 때문에 징역 9년이 확정됐거든. 더 충격적인 건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물을 뿌리고 발로 밟는 폭행을 가했어. 2001년에는 2개월밖에 안 된 딸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왜 태어났냐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입과 코를 막았다 떼기를 반복해서 애가 결국 죽었어. 진짜 어린 아이를 때려 죽였잖아. 근데 5년 살고 나와서 자기 친딸 상대로 또 그 짓을 한 거지. 근데 이 인간이 내년 3월에 출소한다는 거니까 제2, 제3의 조두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언제까지 이런 인간들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건지 는 모르겠어. 조두순, 김근식 이런 애들은 기회만 되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 그걸 뻔히 알면서 놔두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야. 사는 곳이라도 격리해야 될 거 아니야. 보호수용법 이거 필요한 거야. 법무부가 2014년 9월에 입법 예고했었는데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 국민의힘에서도 보호수용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뭐 성과도 하나도 없고. 이제 조두순 나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 보호수용법 발의됐었거든. 근데 다 통과 안 됐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수용법을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 아예 수용소를 만들어서 치료 감호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의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싶으면 조두순 출소 전날에 올렸던 영상에서 플로리다처럼 우리도 거주지 제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적어서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무인도도 되게 많잖아. 그런 좀 큰 섬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 필요한 물자 넣어주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라고 해.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이미 형을 마친 사람한테도 새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왜 안 하는 건지 뭐 이해가 안 가네. 보호수용법이나 거주지 제한법이 통과되면 시행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19대 국회에서 한 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이 517일이었고 18대 국회는 485.9일이었어. 그러니까 1년 넘게 걸린다는 거야. 법안 하나 통과되는데. 근데 이번 국회에서 아주 초특급으로 빨리 통과된 법들이 있잖아. 대표적인 게 올해 6월에 처음 발의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7월 27일에 법사위에 상정됐고 3일 뒤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 그리고 31일에 시행됐어. 그러니까 법사위에 상정되고 4일 만에 시행된 거야, 법이.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제는. 민주당이 300석 중에 지금 180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어. 보호수용법이든 거주지 제한법이든 신속하게 좀 통과를 시켜서 제2, 제3의 조두순이 우리들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조두순들에 대한 보호수용법 하루빨리 시행해라. 변호사님, 이번
이번에 울산 스포츠 전문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건은 두 명의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학생 후배가 다른 선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거야. 피해자 말을 들어보면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속옷만 입힌 채로 명치를 막 때렸어.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막 멍이 막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까지도 받았어. 그 CCTV가 없는 기숙사나 뭐 샤워장 이런 데서 가혹행위를 하니까 지금 피해자 진술, 그다음에 피해자 몸에 난 그 멍들 빼고 뭐 증거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님이 지도자한테 알렸어. 근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의 말이 가관이야. 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선배들이 요즘 누가 그렇게 때리고 하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러니까 이 코치가 평소에 애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체육계에 끊이지 않은 이런 악행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려서부터 당하는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올해 유명을 달리한 최숙현 선수 기억하지? 23살의 어린 선수가 감독, 팀 닥터, 주장, 선배들한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학대를 당했어. 최숙현 선수가 탄산음료 시켰다는 이유로 20만 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복숭아 하나를 먹었는데 그걸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최 선수가 자살하기 몇 달 전에는 경주시와 스포츠인권센터, 뭐 수사기관 이런 곳 6군데에다가 도움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었던 거지. 결국 최 선수는 엄마한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최숙현 선수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어. 이게 잘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 지난해에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했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17,000명이 넘고 성폭력 당했다고 말한 학생이 2,000명을 넘었어. 너무 심한데 진짜? 빙상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당하면서 운동했다는 거야. 평창 올림픽 20일 남겨둔 시점에는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뇌진탕 상해까지 입었어. 그리고 심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17살 때부터 라커룸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까지 당했었다는 거지. 완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지 이거는 지금. 그래서 심석희 선수 전 코치가 지금 폭행으로 1년 6개월 받고 복역 중인데, 강간상해 같은 경우는 심석희 선수가 지금 미성년자일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어. 근데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심 선수가 이렇게 진짜 가혹한 폭행,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당하면서 피해 사실을 왜 일찍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운동선수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 운동선수는 그 코치나 감독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야. 평소에 훈련시켜주지, 대회에 참가시켜주지, 그 모든 거를 다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코치나 감독한테 이의제기하거나 대드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문제제기 하잖아? 자기 선수 생활이 오히려 끝나. 그러니까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는 거지. 참고로 미국에 30년 동안 160여 명의 체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주치의가 있었거든? 이 사람 징역 175년 받았어.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 형량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진짜. 그 체육계의 폭력에 아주 민낯을 보여주는 4등이라는 영화가 있어. 항상 4등만 하던 아이가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적인 코치를 만나서 실력이 급상승해. 맞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엄마도 애가 폭행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해. 애의 몸과 마음이 썩어가는데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실이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 애가 자기 동생한테 폭력을 휘둘러.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악습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